거듭 제곱근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가 이제 말로만 듣던 수원. 수능에서 직접적으로 출제 범위를 언급하는 그 범위를 오늘 처음 하는 거야.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수학 상하는 오늘 거를 이제 배우기 위한 기초 작업에 불과한 거였고요. 물론 중학교 때 내용도 오늘 또 나와. 알겠지? 그래서 오늘 하는 걸 좀 설명을 쭉 들어보면 오늘은 공식보다는 개념에 대한 논리 과정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된다. 알았냐? 그래서 내가 글씨를 좀 많이 쓸 거야 오늘. 많이 쓸 거야. 일부러 많이 쓸 거야. 그리고 일단 오늘 숙제로서 이거 이제 노트 정리하는 건 나갈 것이고 마지막 부분에 이제 공식 적용해서 문제 푸는 게 몇 가지가 있긴 한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계산하는 건 연습하면 되니까 쉬워. 물론 뭐가 중요하냐면 그 공식을 쓰게 된 계기가 중요하거든. 그거를 이제 쉬는 시간 앞뒤로 해서 쭉 설명을 해줄게. 자, 그리고 특별한 얘기가 아니라 옛날에 배웠던 얘기도 첨가되고 모든 개념들에 다 써있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봅시다. 일단 교재 이건 다음 주에 줄게. 근데 거듭 제곱이 거듭죠. 이제 얘기할 거야. 거듭 제곱이라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 거듭 제곱 근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거듭 제곱은 들어봤지. 1학년 때 2의 5제곱 이런 거. 그거 거듭 제곱이라고 불렀잖아. 자, 거듭 제곱 근은 오늘 처음 하는 거야. 잘 들으세요. 야, 그럼 일단 책에 이렇게 써 있어. 거듭 제곱근은 니네가 중3 때 공부한 건 제곱근을 공부했지. 제곱근은 12형태가 다 이렇게 써 있었다. 맞아요. 제곱밖에 안 했지. 그럼 거듭 제곱이라는 얘기는 2제곱을 포함해서 추가로 더 곱한 거야. 그래서 세제곱, 네제곱, 다섯제곱, 여섯제곱 등등등 이보다 크거나 같은 게 지수에 들어가. 이해됐어요? 여기 있는 게 2가 아니라는 거야. 2를 포함해서 더 커진다라는 거야. 그래서 책에 이렇게 써 있어. x를 자연수 제곱, 물론 2 이상의 자연수예요. 이걸 곱했을 때 a라는 또 다른 숫자가 됐으면, 자, 근데 조심해야 되는 거. 중3 거 제곱근 생각하면 여기 개념에 대한 혼동이 굉장히 많이 생긴다. 말하는 걸 잘 들어야 된다. 2가 아니지, 이제는 2 포함이라고 했지. 그 다음에 중3 때에는 여기 있는 숫자가 무조건 0을 포함한 양수밖에 안 됐죠. 왜? 음수는 제곱근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공부했고. 자, 근데 생각. 요게 마이너스가 돼도 상관이 없는 거를 복소수 때 했지. 기억나?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2i잖아 이거. x가. 맞죠? 그래서 고등학교 수학 3까지 범위를 확장했을 때 여기 있는 a는 양수구만 되는 게 아니라 실수가 다 돼. a는 실수만. 그럼 현재까지 수학상 내용까지만 지켜봤을 때에는 지수가 2가 아니라 더 커질 수도 있다라는 거를 거듭 제곱근이라고 새롭게 표현을 할 거예요 앞으로는. 자, 네? 얘는 자연수야. 그냥 말은 했잖아. 자, 그럼 이거는 뭐라고 부를 수 있냐면, 자, 정인이가 일단 해석을 좀 해야겠지. 자, 이때의 x 값은 a에 x의 제곱이 4면은 x는 4의 제곱근이죠. 맞죠? 앞에 잘 봐라. 근데 x는 이번엔 a의 제곱근이 아니라 거듭 제곱근이라고 부르는 거야. 오케이? 근데 거듭 제곱인데 n 제곱한 거죠. 그러면 거듭 제곱근 해도 되고 n 제곱근이라고 해도 돼요. 그럼 이 n 제곱근에는 니네가 중학교 3학년 때 공부했던 그냥 제곱근 포함된 거야. 자, 그리고 제곱근이라고만 했는데 사실 2제곱 했을 때의 제곱근인 거지. 그럼 원래 표현은 2제곱근이 돼야 돼. 근데 왜 2자를 뺐냐면 생략한 거야. 왜 뺐을까? 제곱근 중에, 자, 거듭 제곱근 아까 2 포함이라고 했지. 거듭 제곱근 계산하는 것 중에 실생활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2제곱근이에요. 많이 쓰는 거. 그럼 많이 쓰니까 생략한 거야. 알겠어? 그걸 중3 때는 그냥 자연스럽게 제곱근이라고 공부하고 넘어가는데 원래는 2제곱근이야. 근데 이거 얘기한 적이 있어. 내가 중3 제곱근 설명할 때. 여기다 또 얘기할 거야. 알았지? 자, 그래서 부를 때는 이제 2 이상이기 때문에 n 제곱근이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 이제 니네가 좀 대답해야 되는 게 있다. 이거 대답해야지, 사실. 제곱근 하면 가장 먼저 떠올라야 되는 게 내가 뭐라고 그랬죠? 그거 있어요. 잠시만요. 뭐가 있죠? 자, 내가 얘기 제대로. 니네 오늘 얘기하는 거 공식 외우는 날이 아니야? 그 루트는 방정식. 아니, 루트는 아니라 그랬지, 그래? 방정식이 큰. 그렇지! 박세영이. 그래, 그렇게 대답해야지. 500원 까줄게. 그렇다고 지각하지 마. 알았지? 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제곱근의 참뜻은 방정식의 근이야. 근데 실근이라 하지 않았죠? 그냥 근이야. 알겠지? 그냥 근이야. 자, 그래서 n 제곱근은 n 그냥 방정식 합시다. 자, 방정식의 자 근을 의미한다라는 거를 우리가 이미 공부했어요. 중3 제곱근 할 때부터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곱근 하면 떠오르는 게 뭐야 했을 때 루트 하면 찌따라 그러죠. 예. 참고로 루트는 왜 썼어? 왜 만들었어? 필요성에 의해서 만든 거였다. 잠깐 복습 이야기 시험도 봤잖아. x제곱은 4면은 x제곱은 플러스 마이너스 2잖아. 예. 플러스 마이너스 2잖아. 루트 필요해? 필요 없지. 근데 x의 제곱은 3인 거는 얘도 자연수고 얘도 자연수인데 얘는 제곱근을 표현을 못해. 옛날 버전이었을 때. 그래서 이 녀석도 제곱근이 있다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루트 안에다가 집어넣었죠. 네. 물론 꼴마 붙였죠. 그래서 루트를 쓴 거는 제곱근의 본뜻이 아니라 보조수단이었어요. 그래서 제곱근 하면 뭐야? 했을 때 루트 얘기하면 안 된다고 한다. 알겠죠? 자, 이 내용을 제곱근 중학교 3학년 때 자꾸 중학교 얘기하지? 중학교 3학년 때 제곱근 얘기하고 뒤에 방정식, 2차 방정식 얘기할 때까지 쭉 이어서 설명을 했는데요. 그래도 이게 너무 중요한 거다 보니까 좀 연결지어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게. 잘 봐봐라. 예고를 준비한 예제니까 잘 보세요. 자, 방금 쓴 걸 한번 얘기해 보려고 그래. 요거 갖다 한번 해볼게. 자, 뭐 4를 해도 상관은 없어. 4 갖고 할까 그냥. 자, 그럼 x는 4의 제곱근 맞죠? 예. 계산 버전이지 이거는. 예. 그럼 x는 3의 제곱근, x는 4의 제곱근이고 다 쓸 거야 일부러. 근데 방금 말한 대로 이 녀석은 방정식의 근이라는 걸 우리가 알잖아.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4는 0이라는 방정식의 근인 거지. 예. 맞니? 자, 근데 이거 인수분해해서 풀면은 x가 플러스 마이너스 2죠. 맞죠? 물론 이 상태에서 x가 플러스 마이너스 2인 것도 찾을 수 있죠. 자, 그럼 계산은 안 한다. 계산 안 한다. 그러면 차수가 2차 방정식이니까 해는 최대 몇 개까지 생겨? 2개까지 생기는 거지. 맞지? 자, 근데 여기서 하나 주목해야 되는 게 있어. 지수가 2를 포함해서 이제 3, 4, 5, 6 커진다네. 자연수라네. 그럼 n의 올 수 있는 건 홀수 아니면 짝수밖에 못 하거든. 얘는 짝수지. 여기까지 이해됐죠? 거듭 제곱인데 2제곱 짝수를 했단 말이야. 그러면 잘 봐봐. 내가 지금 여기 쓰는 거에 좀 주목을 하세요. 주황색에 주목하세요. n 값이 짝수야. 2니까. 제곱근이 몇 개가 생겼어? 2개 생겼지. 근데 2개 생겼는데 이게 만약에 마이너스 4는 이따가 확인할 거거든. 이게 마이너스 4는 x값 허수 나오죠. 허수. 뿔마 2i라는 거. 맞지? 얘 같은 경우는 근은 2개 맞지만 그럼 실근은 몇 개야? 얘도 2개죠. 얘. 마이너스 4 말고 그냥 4. 뿔마 2라네. 그럼 실근이 몇 개야? 2개야. 몇 개만 좀 나열해 볼게. 그 다음에 잘 봐봐. 마이너스 붙인 것도 다시 계산해 볼게. 자, 그럼 이 녀석은 x는 마이너스 4의 제곱근 맞지요? 네. 물론 이 녀석은 x제곱 플러스 4는 0의 방정식의 근인 거지요. x값이 맞지요? 자, 근데 이 녀석도 중학교 때는 못 풀었지만 고등학교 때에는 복소수 범위에 대해서 인수분해를 사실 했는데 혹시나 까먹었을까봐 써주면 중학교 때 인수분해 되지 않았던 2차 시험 고등학교 때에는 무조건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얘기했었어. 복수했으니까 좀 알아야지. 어떻게 인수분해 되냐면 이거를 2i의 제곱이라고 이렇게 바꿔도 되지. 이게 마이너스 4잖아. 제곱하면 아니 뭐 마이너스 1이잖아요. 맞지? 자, 그래서 풀게 되면은 x가 이걸 인수분해해서 풀게 되면은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i라는 방정식의 근이 만들어지는데 실근이 아니죠. 맞죠? 실근이 아니죠. 자, 그럼 이때는 n이 짝수긴 한데 제곱이니까 제곱근 중에 실수가 있어? 없지. 그럼 여기까지만 보니까 물론 2제곱밖에 안 하긴 했지만 실수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는데 그쵸? 뭔가 좀 정리가 안 돼 그러니까. 내가 그리고 왜 자꾸 실수를 언급하는지는 뒤에 얘기를 쭉 들어보면 알아. 자, 그러면 거듭 제곱 중에 이제 짝수 제곱만 얘기하고 있는데 홀수 제곱도 몇 개만 한번 얘기해볼게요. 자, 요거를 한번 해보세요. 니네가 할 수 있는 수준의 계산식만 쓸 거야. 숫자가 너무 크면 계산을 아직은 못하거든. 자, 그럼 이번에 요거 한번 해볼게. 이거 계산할 수 있어? 그럼 얘도 말로 하자.
x는 그러면 8에 뭐라고 부를 수 있냐? 여기서부터 생각한다. 잘 들어. 제곱은 많이 해봤잖아. x는 8에 그럼 뭐라고 부를 수 있냐면은 아까 n 제곱근이라고 불렀죠? 그럼 얘는 n 값이 3이니까 세제곱근이 되는 거야. 자, 써줄게. x는 8에 자, 요 영어가 생소하다. 세제곱근. 자, 용어 공부하고 있어요. 물론 얘도 제곱근이니까 누구의 해다? 방정식의 해인 거예요. 자, 일정한 논리가 적용되고 있죠. 방정식의 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고. 인수분 할 수 있지. 공식 모르지 않겠지. 자, 어떻게 돼? 조립제법은 플러스 이게 조립제품 한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요. 플러스 뭐야? 뭐야? 2x 2x 플러스 4잖아. 예. 맞지? 자, 그럼 방정식의 해라고 했다. 잘 들어라. 실근이라 하지 않았다. 내가 주황색을 쓴 거는 실수만 주목했더니 이런 특징이 있다라는 거고, 제곱근은 그냥 근이야. 알겠어? 실근 혹은 포함해서 그냥 전체적인 근을 얘기하는 거야. 그럼 이거 풀어야 돼. 그럼 x 값이 2 나왔고, 이건 근의 공식 써야 되는 거 맞아요? 그럼 x는 얼마냐? 짝수 공식 썼다. 그럼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절반 ac니까 몇 i냐? 3i냐? 플러스 마이너스 3i 맞거나. 자, 이렇게 나왔어. 자, 그럼 당연히 근이 3개가 나왔어요. 왜냐? 3차 방정식이에요. 최대 3개지. 근데 실근만 주목해봐. 일단 말 잘 들어. 8의 세제곱근을 계산하세요 라고 하면 답이 이거야. 알겠어? 잘 들어라. 잘 들어라. 말 잘 들어야 돼. 방정식의 근을 찾는 게 제곱근을 찾는 것과 똑같다고. 그래서 이 녀석의 제곱근, 세제곱근을 찾을 때에는 방정식의 해를 찾으면 끝이야. 실근이건 허근이건. 여기까지 괜찮죠? 논리가 안 바뀐다고. 근데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실근만 한번 주목해봤어. 다시 말하면 제곱근 중에서 거듭 제곱근 중에서 실수값만 주목해봤더니 하나 있지. 얘는 허근이잖아. 그럼 정리. 그럼 얘는 n이 홀수야. 자, 세제곱근 중에서. 자, 그냥 제곱근이나 쓸게요. 세제곱근 중 실수가 몇 개가 있다? 한 개가 있어. 근데 이건 짝수일 때도 있었으니까 그렇게 특징이 없는 것 같은데. 잠깐만요. 마이너스로 바꿔볼게. 아까도 양수였다가 음수로 바꿨지. 양수였다가 음수로 바꿨더니 실수 값이 없어졌죠. 그러면 홀수일 때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 마이너스 8로 바꿨어. 자, 그럼 이것도 정리해볼래 우리? x는 누구의 세제곱근이야?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이야. 자꾸 말을 써주는 건 적응하라고 그러는 거야. 알았죠? 2제곱까지밖에 안 해봤다고. 이 범위를 확장한다고. 그게 중등과 고등의 차이란 말이야. 루트 안에 들어가는 숫자가 0이 음수가 되면 안 된다고 제약을 건 게 중학교 보고, 음수가 돼도 상관없다라는 게 수학상에서 한 거잖아. 범위를 자꾸 확장했잖아. 이게 또 이제 지수 범위를 확장하는 개념이 오늘이랑 다음 시간까지 설명을 하는데, 일단 니네가 오늘 설명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식을 얘기하긴 할 거거든. 이 오늘이랑 다음 시간에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설명을 다 듣고 니네가 딱 집에 갔을 때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되는 마음가짐은 뭐냐면, 공식 적용해가지고 연습하면 되겠네 라고만 생각하면 고3 때까지 그냥 내리막해. 이거 어느 만큼 중요한지 얘기해줄게. 고등학교 3학년 때 수능 보기 한 2, 3주 전에 수능 파이널이라고 개념 수업 다시 해. 그때 하는 첫 번째 중요한 얘기, 수학상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한 거.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가 방정식의 실근과 같다. 많이 들었지. 고3 때 얘기해. 또 이것도 얘기해. 거듭 제곱근의 뜻부터 설명을 다시 해야 된다니까? 내가 뭐라 했어? 루트가 아니라 했지. 방정식의 실근도 아니고 그냥 근 찾는 거라고 했지. 그걸 고3 수능 보기 15일 남은 애들한테 얘기를 해준다고. 그만큼 중요한 거야. 알겠죠? 니네 수능 보려면 3년 넘게 남았잖아. 맞지? 엄청 중요한 얘기하는 거 오는 거니까. 알겠죠? 자, 첫 단원인데 벌써 중요한 얘기 막 하잖아요. 계속 이래 수원이. 다 그렇진 않지만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세제곱분이야. 맞나? 물론 이 녀석을 찾는 방법은 방정식의 뭐를 찾는다? 해를 찾는 거예요. 실근, 허근 포함해서. 그럼 x세제곱 더하기 8은 0을 푸는 거야. 이걸 푸는 거야.
자, 그럼 풀게 되면 이것도 인수분해가 사실은 돼. 이게 2의 세제곱이잖아. 예. 그럼 이것도 인수분해 공식처럼 똑같이 돼. X. x 더하기 2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4 됐니? 예. 자, 그러면 이거 찾으면은 세제곱근 찾는 거야, 맞지? 자,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 또는 벌써 이상한 게 딱 나왔죠? 이상한 거 뭐야? 자, 이거 일단 풀자. 루트 4 아까는 지수가 짝수일 때는 실수값이 존재하지 않았는데 이번엔 음수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제곱근이지? 예. 실근이 있다 없다? 있지. 차이점 느꼈어? 이게 오늘 하는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해. 알겠어요? 자, 그러면 n이 이번에도 홀수인데 제곱근 중에서 세제곱근이죠. 실수가 있어 이번에. 일단 짝수 제곱일 때랑 홀수 제곱일 때랑 뭔가 구분점이 있는 것 같아. 근데 이거 느끼기만 해. 홀수 제곱일 때는 음수든지 양수든지 실수값은 둘 다 존재하네. 그럼 양수일 때는 짝수일 때는 두 개나 있을 때도 있지만 아예 없을 때도 있어. 좀 다르죠? 자, 일단 정리할 겁니다. 자, 하나만 더 해볼게. 짝수 제곱 일단 하나만 더 해볼게. 자, 6번. 4제곱도 한번 도전해볼게요. 16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x는 16의 몇 제곱근이라고 그래야 돼? 4제곱. 자, 이거 커진다고 거듭제곱을 썼잖아. 4제곱근이라고 불러. 자, 물론 이 녀석을 찾는 방법은 방정식을 푸는 거래. X 4제곱 마이너스 16은요. 이거 합차 공식 연속으로 됐던 문제였어요. 기억날까 모르겠어요. X 4제곱 그러면 이거 2의 4제곱이지 이거. 예. 그러면 이렇게 됐다. x 마이너스 2 X 더하기 2되고 x제곱 더하기 4 이거 맞지? 예. 그래서 능력값 찾는 거잖아. 그러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 또는 x는 이건 2i 뿔마 2i죠? 네. 자, 그래서 4제곱 방정식이야. 4차 방정식이니까 그러면 최대 4개 나온 거고. 맞지? 근데 얘도 보니까 양수일 때 실수가 2개 생겼지. 얘도 양수일 때 짝수 거듭제곱일 때 양수일 때만 보니까 실수값이 몇 개 생겼어? 2개 생겼어. 똑같죠? 2개 생긴 건 똑같죠? 이해됐니? 그래서 내가 실수에만 주목하라고 하는 거야. 자, 또 써줄게 그냥. n이 짝수일 때 제곱근 중에 실수가 2제곱이나 4제곱이나 짝수제곱일 때는 실수가 2개가 생기네. 2개가. 느낌상 음수가 들어가면 이런 일이 벌어지겠네. 뭔가 규칙이 보이지 않냐? 음수일 땐 실수값이 존재하지 않아. 그러면 다음 주에 일단 거듭제곱근은 방정식의 해를 찾는다는 건 알았는데 도대체가 왜 거듭제곱근 중에서 실수에 주목을 하고 있을까? 요거를 좀 이제 느껴야 되는데 요건 사실 굉장히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거든. 일단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거듭제곱근 찾는 건 무조건 방정식의 해를 다 구하는 거예요. 얘기했죠? 근데 실수에 주목하는 이유를 이제 좀 얘기할게요. 잘 들으세요. 이거 처음에는 공부할 때 다음 숫자의 거듭제곱근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 다 실수값만 찾아야 돼. 그래서 그러는 거야. 알았지? 방정식을 푼다라는 것만 좀 기억합시다. 자, 그럼 지금까지 쭉 쓴 걸 내가 정리를 하나씩 좀 해줄게. 왜 실수에 주목하냐? 현실적인 문제라 그랬지? 근데 이게 네가 맞출 수 있어. A가 실수. 뭐라고? 뜻밖의 생각이지. 뭘까? 맞출 수 있겠냐, 혹시? 무슨? 왜 하필이면 실수만 나올까? 허수는 안 돼. 허수는 방정식이야. 함수에 표현을 못하니까. 로그 함수 넣을 물론 아주 아니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거는 지금 결과론적인 얘기인 거고 뭐 아주 틀리다고 할 수는 없는 거지. 근데 대학교 때는 하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현실적인 문제라고 그랬지.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대학교 때 수학을 배우는 현실적인 문제야. 고등학교 때는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그럼 이렇게 하면 좀 내 얘기가 달라지지. 맞지? 자, 그럼 봐봐. 왜 이걸 생겼냐면 때 뭘 넣어야 쭉 써줄게요.
우리 거듭 제곱근, 다시 말하면 이 이상의 제곱근을 이제 다룰 거기 때문에 표기법과 특징을 좀 우리 공부를 해야 되는데 별로 어렵진 않아요. 이 표기법 공부는. 자, 그럼 다시 한번 우리 의미 정리 한번 해볼까? 거듭 제곱근이라는 얘기는 어떤 숫자를 n 제곱했을 때 이게 거듭 제곱이지. a가 만들어졌어. a라는 숫자가 만들어졌어. 이 a는 뭐야? 실수야. 그때 x가 누구의 거듭 제곱근이야? a의 거듭 제곱근이다라고 하는데 말로 아까 어떻게 생각했어요? x는 a의 n 제곱근이라고 풀렸었지. 자, 이거 괜찮니? 근데 이 거듭 제곱근, n 제곱근을 찾는 방법은 방정식의 해를 푸는 것밖에 방법이 없대. 방정식의 해를 푸는 거라고. 자, 그래서 그 내용이 지금도 바뀌지는 않아. 너무나 중요한 거지만 누구를 찾는 거야? x의 n제곱은 a라는 이 녀석의 뭐를 찾는다? 방정식의 근을 찾아야 돼. 원래는 실근이 아니야. 현재까지는. 아이고, 근이라고. 알았지? 여기까지는 근을 찾는 건데 내가 현실적인 문제라 했잖아. 야, 2차 방정식은 근이 최대 2개고 3차 방정식은 근이 최대 3개고 4차 방정식은 근이 최대 4개야. n값은 2부터 계속 커진다며. 아무리 커도 거듭 제곱근을 구할 거라며 앞으로. 근데 거듭 제곱근을 계산하는 건 방정식의 해를 푸는 거야. 그럼 생각. 100차 방정식이죠. 근이 최대 몇 개 생겨? 100개. 그럼 100개를 다 찾아야 돼. 1억 거듭 제곱근이야. 그럼 해가 최대 1억 개겠지. 1억 개 다 찾아야 돼. 이게 현실. 이론상 1억 개를 찾아야 되는데 너무 많은 거지. 컴퓨터가 해도 너무 오래 걸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차수가 올라가기 따라서 근의 개수가 너무 많아진다는 얘기야. 자, 이게 현실적인 문제예요. 근의 개수가 n개라는 게 문제야. 근데 1억 제곱하면 저 아니잖아요. 특수한 케이스고 좋은 얘기했어. 그것도 좀 이따 얘기할 거야. 준서가 나대지 마세요. 좀 이따 얘기할 거예요. 뭔 얘기요? 이름 거듭 적어도 1이지. 맞아. 자, 그럼 뭐를 말하고 싶은 거냐면 n 값이 너무 크면 해가 너무 많다는 거지. 그치? n에 따라서 해가 너무 많아. 이게 너무 귀찮다라는 거야. 언제 다 찾고 앉아있는지. 그랬는데 아까 우리 뭐 내조까지밖에 안 해보긴 했지만 수학자들이 계산을 일일이 다 해보니까 어떤 특징이 만들어지냐면 아까 실수에만 주목하니까 짝수 거듭 제곱일 때는 2개까지 생겼고 홀수 거듭 제곱일 때는 최대 하나까지 생겼지. 뭐가? 제곱근 중 실수인 게. 이해됐어요? 근데 그게 4제곱, 5제곱, 6제곱, 7제곱, 8제곱 등등등을 해봐도 방정식의 근, 다시 말하면 거듭 제곱근 중에서 실수값을 받는 건 하나 아니면 2개 정도씩밖에 안 생긴다라는 거를 계산해보니까 찾아낸 거야. 그래서 허수까지 계산하면 너무 많으니까 실수값 정해져 있는 한정되어 있는 실수값만 찾자라고 정한 거예요. 진짜 완전 현실적인 문제지. 수학자도 사람이니까 이렇게를 찾기가 싫었던 거야. 자, 그래서 내가 아까 주황색으로 뭐라고 써줬어? 실근에만 주목을 한 거야. 이해만 하면 돼요? 되게 심각한 문제는 아니죠? 그냥 하기 싫은 거야. 알겠지? 자, 너무 많으니까 방정식의 근 중에서 실수값만 찾아보자. 라고 일단 정했어. 자, 그럼 이제 표기법이 새롭게 정리가 됩니다. 잘 보십시오. 우리 표기법 공부하자고 했지? 잘 봐. 그러면 이렇게 돼요. A의 n 제곱근 중에서 너무 많으니까 뭐만 찾겠다고 했어? 실수만 찾겠다고 했어요. 이 녀석을 우리 거듭 제곱근의 기호를 쓰자. 표기법을 정하자. 라고 만들었는데 자, 책에 다 나와 있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자, 우리 2제곱근 생각해 볼까요? 3의 2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었죠? 이것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중학교 이제 나랑 개념 설명할 때 아까 그 제곱근 중에서 2제곱을 제일 많이 쓴다 했지. 그래서 기호를 2제곱근이 아니라 제곱근이라고 생각했죠. 2를 생각했죠. 그게 표기법에서도 사실 있는데 원래 거듭 제곱은 자, 좀 이쁘게 써줄까? 루트 기준으로
우리 원래 지수 쓰면은 오른쪽 위에다가 이렇게 지수 썼잖아. 맞지? 근데 몇 제곱근이야라고 하는 숫자를 원래는 표기를 해야 돼. 그거를 어디다가 쓰냐면 루트의 왼쪽 위에다가 써요.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면 3의 2제곱근이라는 뜻이야. 근데 2는 많이 쓰니까 어떻게 한다고? 생략한다 그랬지? 그래가지고 이걸 안 썼어 얘네가 중3. 수학 3에서도 안 썼어. 왜 2제곱까지밖에 안 들어갔어? 근데 이제 커졌지. n값이 커졌지. 그때는 필요하면 써줘야 돼. 그럼 n제곱근이라고 그랬지. 그러면 어떻게 쓰냐면 a의 n제곱근이니까 3의 제곱근 계산할 때 3에다가 루트 씌운 것처럼 a의 n제곱근이면 a에다가 루트를 쓰긴 써. 여기까지 똑같지. 근데 n제곱근이니까 왼쪽 위에다가 이렇게 n 문자를 하나 써주면 돼요. 이게 표기법이야. 알겠죠? 그냥 루트 쓰는 거야. 근데 여기 쬐까맣게 뭐 하나 붙은 게 다야. 알겠냐? 근데 이상한 거 찾아보자. 얘들아, 우리는 중3 버전으로 봤을 때 루트 안에 들어가는 숫자가 음수는 안 된다고 공부했어. 물론 허수 때는 공부된다고 공부했어. 근데 여기 들어가는 게 2, 3, 4, 5를 커진다며. 근데 내가 아까 A는 실수라 그랬지? 여기 써있네. 근데 루트 안에 들어가는 게 짝수건, 음수가 들어가도 돼. 이제 돼. 근데 고등학교 수학상 할 때 복소에서 이미 공부했으니까 뭐 상관없잖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 루트 안에 음수 들어가도 된다며. 공부했잖아 이런 거. 그러니까 일단 질문할 때 선생님 저 A는 음수는 안 되지 않아요? 라고 생각을 하는 건 좀 그래요. 이제는 고등과정이니까 그거 하나 좀 강조를 하고, 그러면 여기서부터가 이제 오늘 메인인데, 잘 봐봐라. A의 n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을 이렇게 표현한대. 거듭제곱근을 찾으려면 방정식의 해를 구해야 된대. 맞지? 근데 아까 우리 계산을 직접 해보니까 방정식을 쭉쭉쭉 풀어보니까 2개일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하나일 때도 있고 좀 달랐죠. 짝수랑 홀수의 구분점은 뭔가 좀 있는 것 같긴 했는데 그거를 좀 명확하게 정리해볼게. 좀 생각. 여기서부터는 이제 또 수학상이 있는데, 야 이걸 푸는 게 목적이라며. 방정식의 근이라며. 근데 이 근 중에서 누구에만 주목하기로 했어? 실수에만 주목하기로 한 거잖아. 그러면 방정식의 실근이라고 봐도 될까? 맞지? 근데 생각. 니네 방정식의 실근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 아까 얘기했잖아. 요점의 x좌표 함수. 맞지? 수학상 함수 중에 제일 중요한 거라 그랬지? 그래서 또 쓸 거야. 잘 들어라. 수학상 논리과정 또 나오죠? 계속 나오죠? 자, 그러면 뭐를 할 거냐면 이 방정식의 해를 찾기 위해서 이제 나는 번호서 이렇게 합시다. 원래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쓸까? 다 써줄까? 이 방정식을 원래 푸는 게 맞는데 이거를 나 함수로 바꿔서 한번 풀어보려고. 왜? 실근만 주목하기로 했으니까. 근데 머리에 든 게 그거밖에 없잖아. 방정식의 실근은 교점의 x좌표랑 같다면서. 그래가지고 니네가 수학상에서 공부했던 그 도구를 한번 써먹어 보려고 하는 거야. 그럼 바꾸는 건 이렇게 했죠. 어떻게 했어요? 방정식 함수로 바꾸는 거 어떻게 했어요? 좌변 따로 우변 따로 그렸죠? 맞지? 그래서 y는 x의 n제곱과 y는 a. 이건 참고로 상수함수였지? 상수함수죠. 요거 두 개를 그림을 그려볼 건데, 자,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상수함수는 그릴 줄 알아요. 그치? y축과 평행한 직선이죠. 물론 y는 0은 빼고, y는 0은 x축, x축과 평행이지, 미안해. 근데 y는 0은 x축과하고 일치하죠. 그거 빼면 이제 평행선이었단 말이야. 근데 얘가 문제야. y는 x제곱은 그려봤지. 아래로 볼록이죠. 꼭지점이 0,A잖아. 근데 y는 x 세제곱은 3차 함수라고 내가 대충 뉘앙스로 니네들한테 푸긴 적은 있어. 근데 그려본 적은 없잖아. x의 4제곱은 당연히 없지. 경험이 없네. 그래서 원래 이게 옛날 교육과정일 때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다항함수라고 해가지고 3차 함수, 4차 함수 그림을 다 그려봤어. 몇 학년 때요? 선생님 시절에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러니까 니네가 이 선생님 시절 사람이었으면은 이거 그리는 건 별것도 아니야. 이것도 당연한 거. 근데 니네는 안 배웠잖아. 그래서 이게 설명 방식이 좀 바뀌었어요. 이게 어떻게 생겨먹었는지를 점을 찍어서 일일이 다 그려봐야 돼. 근데 귀찮지. 그래서 결과만 얘기해줄게. 알았지? 자, 그냥 노트 정리할 때 쭉 이어서 필기하면 돼. 자, 우리가 지금 모르는 현실적인 문제는 뭐다? x의 세제곱, 네제곱, 다섯제곱 그림을 그릴 줄 모른다는 거야. 그려볼게. 자, 그럼 나눠서 해보자. y는 x의 2제곱, y는, 자, 색깔 부분에서 해볼까? y는 x의
4제곱. 자, 왜 짝수 홀수를 구분지어서 얘기하는지 잘 보세요. 요걸 직접 점을 찍어보면 흰색밖에 모르죠? 자, 그럼 그림을 간단하게 그리게 되면은 y는 x제곱은 니네가 알고 있는 2차 함수야. 근데 y는 x 4제곱을 그리면 얘보다 폭이 좁은 2차 함수처럼 그려져요. 아래로 블록 스타일은 유지가 돼. 근데 내가 옛날에 4차 함수 보통 그림 이렇게 그려주라고 한번 해줬을 거야. 맞아요. 원래 이게 맞거든. 근데 얘는 이렇게 그려지는 건 얘는 4차 항밖에 없지. 뒤에 뭔가 더 붙어있게 되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뭔가 뭐 이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붙어있게 되면은 그때는 그림이 아래로 블록처럼 그려지는 게 아니라 내처럼 웨이브로처럼. 나중에 미분 공부하면 그걸 알게 돼. 얘는 이게 미분으로 올라갔어. 그래서 이것만 나오는 거야. 간단한. 자, 치기 간단해서 점 찍어서 찾는 건 어렵지 않아. 근데 그거를 지금 칠판에다 다 하기가 좀 그래서 결과만 얘기해 줄게. 자,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럼 x의 6제곱도 마찬가지로 점을 찍어봤더니 더 폭이 좁아지더라라는 걸 찍어보니까 알았어. 그럼 결론이 이겁니다. 짝수 거듭제곱일 때는 아래로 블록처럼 그리죠. 물론 2차 함수처럼 아래로 블록이라고 뭐 물론 불러도 되는데 x제곱 2차 함수처럼 아래로 블록처럼 그냥 그려진다라고만 이해하자 그냥. 알겠지? 자, 근데 홀수제곱 할 때는 어떻게 되지? 조심해야 되는 거. 이거는 해당 사항이 없다. 아까 얘기했잖아. n값은 누구 이상이야? 2 이상이야. 그러니까 1제곱은 하면 안 돼요. 자, 얘도 한번 따져볼까 이거? 7. 자, 3개만 하자. 그럼 얘도 그림을 일일이 그려보면 얘는 아무것도 해본 적이 없지. 네. 3차 함수도 사실은 그림이 다양하게 그려지긴 하는데 원래 3차 함수 기본적인 건 예를 들어서 얘도 마찬가지로 3차 항뿐만 아니라 다른 항이 존재하면은 그림이 이런 식으로 웨이브를 쳐요. 이런 식으로 웨이브를 치게 그림이 그려져요. 근데 얘는 3차 항밖에 없어. 그때 애는 생각? 다 0 집어넣으면 0 지나가죠. 0,0 지나가는 거 알겠어? 다 0,0이잖아. 원점을 다 지나, 셋 다. 근데 흰색을 먼저 점을 찍어봤더니 이런 식으로 그리는 거예요. 위로 올려. 이해 아닌데. 독특한 거 알려줘? 위로 볼록이었다가 아래로 볼록 모양으로 바뀌어요. 나중에 미분 때 나가긴 방법이야. 까먹었다. 뭐였지? 변곡점 해가지고 나중에 뭐 공부해. 위로 볼록이었다가 아래로 볼록으로 바뀌는 기준점을 변곡점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중에 공부할 거야. 어쨌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저런 식으로 그려진다고. 그러면 노란색 x 5제곱을 그리면 얘보다 폭이 좀 좁아져. 파란색을 그리면 또 폭이 더 좁아져. 하지만 웨이브 치는 건 변함이 없어. 형상은 좀 유사하지 폭만 좀 달라질 뿐이야. 자,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진다. 그럼 정리. 짝수 제곱일 때는 아래로 볼록 스타일로 그려진다. 홀수 제곱일 때는 웨이브 치는 형태로 그려진다. 네, 이거 왜 설명해줬어? 이거 하려고. 그래프 그려보고 싶어. 자, 그럼 이거 그림만 그리고 잠깐 쉴 거야. 잘 들어. 자, 자리가 부족할 것 같아서 이거는 지울게. 자, 모양은 판단했으니까 니네 필기 쭉 해야 돼 이거. 자, 짝수일 때 홀수일 때 뭔가 구분점이 있는 것 같았지 아까? 그래가지고 지금 거듭제곱도 짝수일 때 홀수일 때 그래프를 따로 얘기했단 말이야. 자, 이거를 표 하나로 설명해 줄게요. 모든 책에 다 나와 있어요. 잘 보시오. 번호가 5번이지. 자, 봐라. 어렵지? 졸려. 네, 졸린 건 당연했고요. 어렵지 않고. 하루 이틀이야 졸린 거. 1학년 거랑 벌써 뭔가 뉘앙스가 다르지 않나? 그렇지? 얘는 계속 나와. 들어보면. 자, 봐봐. 내가 왜 이렇게 표를 그리고 있는지도 좀 이해를 해보자. 컬이 너무 좁네. 자, 좀만 크게 그리자. 자, 총 6칸을 그릴게요. 잘 봐. n이 짝수일 때 홀수일 때 따라 뭔가 기준이 다르다고 했다. 그래서 n 값이 짝수일 때 홀수일 때 나눠서 일단 그림을 그려줄게. 근데 하나 더 구분 지어야 되는 게 있어. 자, 잘 봐봐. 이거 그릴 줄 알죠? 근데 이 녀석은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A가 양수면 이렇게, A가 음수면 이렇게, A가 0이면 이렇게. 그리는 위치가 달라지지?
숫자가 뭐냐에 따라 달라지지. A는 실수야. 실수. 오케이? 그래서 A 값도 주어에 따라서 뭔가 그려지는 모양새가 달라지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A도 양수일 때, 음수일 때, 0일 때 경우의 수를 나눠가지고 그림을 그냥 다 그려요. 자, 그럼 경우의 수 공부했잖아. n의 경우의 수는 짝수인 경우, 홀수인 경우. A가 가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양수일 때, 음수일 때, 여섯 때. 세 가지 사건이죠. 그러면 그릴 수 있는 경우의 수는 2 곱하기 3이라서 6가지. 그래서 오늘 지금까지 설명한 게 이 그림 하나로 설명이 다요. 자, 그럼 그림을 그려볼게요. 짝수일 때 아까 아래로 굴러 스타일로 그림이 그려진다고 했죠. 잘 봐라. 2제곱이건 4제곱이건 6제곱이건 아래로 굴러 스타일로 그려진대요. 얘가요. 그래서 아래로 굴러를 그냥 그렸어. 뭐 여기까지 다 하겠지. 얘도 그렇겠지 뭐. 얘도 그렇겠지 뭐. 좌변을 그린 거야. y는 x의 n제곱인데 짝수인 녀석을 그린 거야.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방정식을 함수로 왜 바꿨어요? 거듭제곱권 중에서 실수만 찾고 싶은데 거듭제곱권 중에 실수만 찾는다는 얘기는 방정식의 근 중에서 실수만 찾는다는 거고, 맞니? 그 녀석은 방정식의 실근은 구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가 같다라는 걸 이미 공부했다고. 그래서 그림으로 뭔가 특징을 찾아보려고 하는 거죠. 물론 교점이 뭐가 있어야 되겠죠? 교점이 있어야지 실근인 거잖아. 자, 그러면 그렸어. 자, A가 양수면 x축보다 위에 그려지니까 이딴 식으로 그려지지. A가 0이면 Y는 0이니까 그래프는 이렇게 되겠죠? A가 없으면은 x축보다 어떻게 그려져? 아래쪽에 그려지겠지? 자, 교점에 주목합시다. 잘 보십시오. 몇 개 생겼어요? 2개 생겼어요. 얘는 하나 생겼는데 얘는 생겼어요. 안 생겼어. 잠깐 첫 번째 필기해준 7탄 필기해준 거 잠깐 기억해봐. 실근 찾아봤더니 A 값이 음수였을 때, 얘가 음수였을 때는 아까 실근이 없었지. 없었어요. 기억나? 한번 써. 짝수였을 X의 제곱은 때는 마이너스. 돼 있었고. 짝수일 때는 얘가 양수면 2개였지. 예. A가 양수일 때 2개 생긴 게 사실 요 구조 때문이야. A가 음수일 때 실근이 생기지 않는 이유가 요 구조 때문이야. 교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이건 방정식의 그 실근이 없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그림은 이해했어? 그럼 잘 봐. 표기법 아까 공부했잖아. n 제곱근, 자, n 루트 a라고 쓰면, 이거 표현을 내가 얘기 안 했네. 자, 읽을 때는 그냥 n 제곱근 a라고 부르면 돼, 일단. 알았니? 근데 옛날 사람들 표현을 이걸 어떻게 부르냐면, 내가 좀 옛날 사람이라서, 부를 때는 두 가지로 불러요. n 제곱근 a라고 불러요. 오케이. 자, 근데 옛날 표현으로는 n승근 루트 a라고 부를 때도 있어요. 근데 선생님 옛날 사람이라 두 개를 혼용할 거야. 버릇이 돼가지고 2제곱 2승, 3제곱 3승 이렇게 불렀잖아. 그 승이 그 2승이야. 알겠지? 그냥 같은 표현이다라고 해도 사람 이런 거. 순간 노출. 자, 원래대로 돌아올게. 일단 오늘은 그냥 n승근이라고 할게. n승근 루트 a. 이게 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만 저렇게 표현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교점이 2개 생겼네. 교점의 x좌표가 저 녀석인 거네, 그래. 맞아? 그러면 이 녀석을 그대로 색깔이 너무 내려가지고 이 녀석의 x좌표가 다 얘겠지.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나는 잘 들어보세요. A의 n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걸 이렇게 표현한다 그래서 실수라고 했어. 주어를 언급하지 않았다? 근데 생각? 그림을 보면 알겠지만 이 녀석하고 이 녀석의 x좌표는 음수 양수 값을 띠죠. 근데 정의상 실수인 것만 루트 n승근 루트 a라고 쓰면 돼. 그러면 무슨 오리가 생기냐면 이 녀석도 n승근 루트 a고 이 녀석도 n승근 루트 a가 되고요. 근데 이러면 무슨 원동이 생겨요? 값이 같아 보이잖아. 한만 참아 찐따야. 잘 봐. 값이 같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니네가 사실은 뭐를 공부했냐면 양의 값은 플러스 5, 음의 값은 마이너스 5를 붙인다고 공부를 한 거라고. 오케이? 그래서 원래 마이너스 기호의 최초 출현은 뭐냐면 양의 값과 구분짓기 위함이다. 그래서 얘는 원칙상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돼. 마이너스 n 승근 그냥 마이너스 n 승은 루트 a 또는 마이너스 n 제곱근 a 이렇게 부르면 돼. 이거 빠졌는데요. 미역됐잖아. 대단하십니다. 수업에 집중하세요. 잘 들어. 그럼 얘는 하나 생겼지.
실수, 여기 0이잖아, 0. n제곱근 중에 실수인 것만 n승근 루트 a라고 했으니까 이 녀석이 그냥 n승근 루트 a야. 근데 실제 값이 얼마야? 0이야. 얘는 N승근 루트가 없어요. 없어. 자, 근데 홀수일 때 비교해봐. 아까 홀수일 때에는 실수 값이 무조건 하나씩 생겼다? 왜 그런지 그림 그려보면 안다? 자, 봐봐. 홀수일 때는 웨이브 치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했잖아.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진다고 아까 얘기했어요. 이런 식으로. 원점을 지나게끔 그림이 그려진다고 아까 얘기했어. 자, 근데 마찬가지로 A가 양수면 어떻게 그려져? X축보다 위에. A가 0이면 X축과 같아. 자, 그 다음에 A가 음수면은 아래쪽에 생기겠지. 자, 문 짝수일 때랑 차이점 느껴져요? 교점이 무조건 하나씩 생겼지. 아니? 아까 근데 계산해보니까 이미 느꼈잖아. X의 세제곱은 양수인 거랑 음수인 거랑 실수값은 하나씩 생겼단 말이야. 자, 그러면 교점의 X좌표를 마찬가지로 n승은 루트 a라고 표기하기로 했으니까 일단 이 녀석의 X좌표 뭐라고 부르면 돼? n승근 루트 a라고 하면 돼. 그럼 얘도 교점 X좌표가 n승근 루트 a인데 얘도 0이죠. 교점 X좌표 0이잖아. 자, 근데 니네 나중에 고등학교 때 수행평가 보다 보면 조심해야 되는 게 있는데요. 사실 이 6칸 중에서 개념상 제일 중요한 게 얘예요. 잘 들어라. 이것 때문에 그런데 사실 내가 이거 구분 내지었죠. 얘랑 똑같은 표기를 쓰면 안 되니까 마이너스 붙인 거죠. 물론 음수여서 그런 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런데 얘는 일단 교점의 X좌표를 따져보니까 여기 생겼어. 근데 위치상 음수.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선생님 이 녀석의 교점의 X좌표가 n승은 루트 a라고 쓰는 게 맞으니까 n승은 루트 a 쓰고요 선생님. 이거 음수니까 앞에다가 마이너스 붙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잘못된 거야. 첫 번째 근거 얘와 비교해봐. 얘는 n승은 루트 a가 이 값을 구분짓기 위해서 마이너스를 붙인 거라고 얘기했지. 네. 근데 얘는 구분지을 대상이 없어요. 지 하나는. 그러니까 일단 붙일 필요성이 없어. 근데 이래도 헷갈려. 아 선생님 그래도 음수인데 마이너스 안 붙이면 음의 값이 아니잖아요 라고 하시는데 이건 내가 할 말이 참 많아. 니네는 이러면 안 돼. 거꾸로 돌아갑시다. 내가 이거 많이 얘기했죠. 마이너스 a가 음수야? 아니요. 마이너스 붙어있다고 음수야? 몰라요. 아니라고 얘기했지. 이거 많이 얘기했지. 심지어 부등식 니네 2학년도 1차 부등식 때 어떻게 풀어? 0일 때 0이면 다 나눠서 케이스 분류했잖아. 네. a가 양수면 부등호 안 바뀌고 a가 음수면 부등호 바뀌고 a가 0이면 여기면은 해가 없죠. 예. 0 곱하기 x를 하셔야 돼요. 이보다 클 수 있나요? 없죠. 해가 없어요. 답이 세 가지였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거 a가 마이너스 기호가 없다고 양수야? 모르는 거잖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일단 이거 음수값이니까 마이너스 붙이는 거잖아요.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 얘는 일단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얘기를 한 거고요. 개념상은 이렇습니다. 아까 니네가 이미 계산을 한번 했는데 잘 봐봐. 요것에 대한 예제야. 이걸 붙이면 안 된다는 예제야. 숫자 바꿔 보자. 우리 니네 아까 x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8이라는 세제곱근을 찾으면 방정식 푸는 거라고 했지. 그 중에 실수가 뭐가 나왔어? 마이너스 2가 나왔다? 그 중에 하나가 실수값이 마이너스 2 하나 나왔어. 아까 계산했잖아. 맞지? 근데 거듭제곱근의 표현 정의에 따르면 실수인 것은 다 이렇게 표현하네. 실수인 것은 실수죠? 그러면 이 방법을 여기다가 접목시키면 누구의 제곱근이야? 8의 마이너스 8의 대제곱근이지. 그럼 표기법상 마이너스 8에다가 루트를 씌우고 상승근이라고 써야 될 거야. 삼성근 마이너스. 자, 마이너스를 붙일 필요가 있어 없어 그러면? 없어. 그럼 무슨 얘기냐? 얘는 정의상 실수인 것이라 하기 때문에 양수무수를 기본적으로는 포함하는 녀석이야. 그런데 삼승근 루트 마이너스 8은 계산 결과 마이너스 2랑 똑같은 녀석이 돼야 되고 정의되는 거야. 돼야 되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겠어? 이 녀석은 굳이 마이너스를 붙일 필요가 없어요. 안 붙여도 지수수로 음의 값을 가져. 이게 니네들한테 또 헷갈리는 거야. 그럼 어떨 때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이 케이스만 그런 거야. 그럼 어떨 때 그러냐면
공식에 대한 암기는 아니야. 홀수 제곱근이면서 루트 안에가 뭉치면 이런 일이 벌어져. 봐봐. 홀수 제곱근이지. 이게 모든 경우에서 다 그린 거라고 했잖아. 홀수 거듭 제곱근이지. 루트 안에 들어가는 A 값이 뭉칠 때는 다 이래. 문제 풀다가 애들이 실수하는 게 자기도 모르게 여기다 마이너스 붙여버려. 음수니까. 그러면 안 돼. 지 스스로 음수야. 이건 지 스스로 음수라고. 이해됐어요? 그럼 반대로 얘기할게. 여기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면 무슨 값이 돼버려? 양수가 돼버려. 이게 헷갈리지. 이게 헷갈리지. 이게 양수가 되려면 A가 음수면 되죠. 네. 그거랑 비슷한 거야. 알았죠? 이 녀석이 지 스스로 음수세요. 음수. 그림을 통해서 이해합시다. 자, 우리 이따가 쉬는 시간 끝날 때 이건 안 지우고 그 다음 거 설명할 건데, 설명할 건데, 고등학교 파이널 때 이거 설명 다시 다 해준다고 그랬지? 이 그림도 또 심지어 또 나와. 니네가 나중에 고등학교 꼭 2학년까지 나중에 너네가 복습하겠지. 근데 이 그림만큼은 절대로 까먹으면 안 돼. 특히나 이거 별표 치고. 마이너스 왜 붙이면 안 되는지까지. 알겠지?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 그림은 앞으로도 너네가 머릿속에 많이 생각을 해야 돼.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자, 그러면 이거 한마디만 정리합시다. 저 그림을 보니까요. 예제도 써야 돼. 쓰는 게 좋지 아무래도. 저 표를 정리만 할 거야. 자, 번호가 6번이구나. 잘 보시오. 저 표를 정리하면 이렇게 된다. 주황색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어? A가 잘 봐. 실수만 찾겠다고 했는데 짝쓸 때는 이 때문에 A가 없을 때는 실수값이 존재하지 않아. 그러면 거듭 제곱권 중에서 실수가 없어. 홀수일 때는 다 있어. 야, 근데 생각? 지금 내가 지금 떠들고 있는 게 수학자들의 개념을 정립하기 위해서 시도했던 과정들이거든. 야, 공식을 한마디로 줄이면 뭐라고 할 수 있냐? 오차 없이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 변수가 생기면 안 돼. 그래서 특정 공식은 너무 복잡한 경우에는 이 공식은 이때만 쓰세요라고 제약 조건도 있었어. 기억나? 내가 복수 같은 것만 하더라고. 이건 복수 때 했잖아. 공식이에요. 공식, 네? 공식이었죠. 아 그래요? A가 음수이고 B도 음수일 때는 이걸 쓰라고 했단 말이야. 제약 조건이 있다고. 공식은 다 항상 제약 조건이 뭐 없는 것도 있지만 있는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왜 이런 걸 굳이 왜 써도 이때만 쓸 수 있으니까. 이때가 아니면 변수가 생기니까 오차가 생기니까 제약적으로 쓰라고 수학자들이 정해준 거란 말이야. 근데 얘도 똑같아. 잘 봐. 실수값 찾고 싶은데 잘 보세요. A가 양수일 때는 보니까 이거부터 보자. A가 음수일 때는 실수값이 없다가 있다가 돼. 맞니? 근데 A가 0일 때는 일단 둘 다 있지. 근데 이건 좀 약간 좀 유머러스한 건데 A가 0이면 몇 제곱을 하든지 간에 거듭 제곱권 중에서 실수는 0밖에 없어. 무조건. 아니 0을 거듭 제곱하면 0밖에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 할까? 좀 약간 답정관. 무조건 정해져 있어. 무조건 0이라. 그러니까 얘는 유치하게 표현하면은 거듭 제곱권 중에 실수가 존재하는 건 맞지만 짝수이건 홀수이건 존재하는 건 맞지만 약간 좀 너무 답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재미가 없는 거야. 근데 얘는 있다가 없다 그랬지. 얘는 그래서 규칙이 없어. 그때그때 다르니까. 근데 희망적인 거 하나 발견했어요. A가 양수일 때는 n승분 루트 A, n승분 루트 A를 하나씩 쓸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죠. 똑같은 표기를 쓸 수 있죠. 짝수이건 홀수이건 잘 들어. 짝수이건 홀수이건 관계없이 n승분 루트 A를 쓸 수 있는 구조가 유일하게 만들어졌지. 언제? A 값이 없을 때. 자, 이제 공식화를 이렇게 하는 거야. 0일 땐 재미없어서 그냥 뺐어. 음수일 때는 있다가 없다가 하니까 규칙성이 없어. 그래가지고 공식의 의존성이 떨어지니까 공식을 못 만드는 거야. 빼버린 거야. 그래서 요것만 우리 공식화하자 라고 수학자들이 정했어요. 자, 요거를 이제 정리할게요. 잘 보세요. 자, A가 공식 어디 갔나? 이거나. 자, A가 양수일 때 요거 양수일 때는
n 값이 풀수건 짝수건 관계없이 거듭제곱권 쓸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걸 그림을 통해서 확인을 있다. 했죠. 자, 그래서 무조건 실수값 뭐를 갖는다? n승분 루트 a를 갖는다라는 거를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수학상의 그 교점의 x좌표 개념을 통해서 규칙성을 찾아냈다라는 거를 확인을 하시고 따라서 최종 결론에 도달을 해요. 야, 지금까지는 n승분 루트 a는 어떤 것만 쓴다 했어? 거듭 제곱 근 중에서 실수만 쓴다 그랬지. 근데 실수를 찾아보려고 하니까 a가 0보다 작을 때는 없는 경우도 생기니까 안 된다는 문제점이 생긴단 말이야. 그래서 또 제한된 범위를 더 줘요. 그게 뭐냐면 양수일. 양수일 때는 무조건 실수값을 갖는다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오늘의 최종 결론 이게 이제 중요한 거야. n승분 루트 a는 실수가 아니라 양수 a의 n제곱분 중에서 아까는 실수였지. 지금은 뭘로 바뀐 거야? 양수만 따지면 양수. 자, 그래서 이게 내가 니네들한테 얘기하고 싶었던 앞에 나오는 내용의 최종 결론이에요. 자, 그럼 결론 나왔습니다. n승분 루트 a는 실수 범위로 줄였다가 다시 정리. 거듭 제곱근은 무조건 방정식의 해를 찾는 거야. 실수건, 허수건 찾는 거야. 근데 차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무슨 일이 벌어졌어? 너무 많아지니까 다 구하는 게 힘들어. 그래서 실수만 찾읍시다 라고 해서 짝수 차일 때 홀수 차일 때 실수를 찾아보려고 했더니 안 새길 때가 있어. 그러니까 어이씨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헉 한 거야. 그래가지고 또 제약 조건을 추가했어요. 언제? 이건 재미없으니까 뺀 거고 무조건 0이라서. a가 양수일 때는 짝수값 홀수값이 뭐냐에 따라서 여기에 그려지는 n승분 루트 a 값이 달라진다고. 얘는 무조건 0이니까 재미없다고 한 거야. 알겠어요? 무슨 말하는지? 그래서 a가 양수일 때는 거듭제곱근 중에서 양수인 것은 100% 생겨. 짝수건, 홀수건. 그래가지고 앞으로는 어떻게 해주냐? 양수 a의 거듭제곱근 중에서 양수에만 집착해. 그러니까 양수에만 집착한다라고 앞으로는 공부를 할 겁니다. 자, 남은 거 합시다. 자, 일부러 이걸 안 지웠어. 보면서 좀 느껴야 되는 게 있어서 오늘 일단 설명해드린 것 중에 얘네가 장기간 머릿속에 좀 기억을 담아놨으면 하는 건 이 6가지 그림을 꼭 기억을 해야 돼. 알겠죠? 그리고 공식을 알긴 알아야 돼. 근데 공식을 풀 때 왜 이 공식이 성립하는지에 대한 근거가 항상 필요하대. 어려운 문제 풀 때는 필요해. 그냥 단순 계산 문제에서는 그딴 거 필요 없지. 그냥 공식 적용하면 되니까. 그렇게 공부하면 안 돼. 못하는 이유는 다 있다는 거야. 자, 그럼 이제 거듭제곱근의 성질을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하고 지수 파트가 이제 확장되는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할 거야. 자, 일단 조건이 좀 있는데요. 이거 좀 이따 쓰고. 일단 잘 봐봐라. 어떤 무슨 쿵쿵쿵 치는 소리가 나네. 옆에서 쓰는 거 아니야? 수업하고 있어. 자, 아까 말해준 건데요. 양수 A에 결국 거듭제곱근 표현을 어떻게 쓴다 했어? 양수 A의 n 제곱근 중에서 짝수건 홀수건 A가 양수일 때는 양수 쪽에 자 n승은 루트 A가 만들어진다는 걸 확인을 했죠. 자, 중 양수값만 우리가 앞으로는 어떻게 표현한다고 했냐면 n승은 루트 A입니다 라고 쓰겠다라고 한 거지. 부를 때에는 n제곱근 A, n승분 루트 A라고 부르겠다고 아까 얘기한 건데, 자, 그럼 여기서 만들어지는 게, 야, 니네 중학교 2학년 때 루트 2의 바깥 제곱은 뭐라고 공부했죠? 공식으로 외웠지. 근데 왜 이렇게 되는지는 알아? 아니요. 개념상 안 하고. 루트 2랑 루트 2를 두 번 곱하면은 그게 공식이잖아, 그건. 왜 성립하냐? 루트 2가 무슨 뜻이야? 2의 2제곱근이잖아. 그럼 똑같은 걸 두 번 곱하면 원래 숫자가 만들어져야 되지. 개념 얘기죠. 지금 한 거는 공식은 아니죠. 자, 그거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n승분 루트 a라고 썼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공식 하나가 뭐가 만들어지냐면 잘 보세요. 그럼 여기서 만들어지는 게 n승분 루트 a를 어떻게 거듭제곱하면 원래 숫자가 만들어질까요? n제곱하면 되겠죠? 그렇지? 당연한 거지? 이게 3학년 제곱근 때랑 연결지어서 외우면 돼.
알겠니? 그래서 중학교 때는 바깥 제곱인데 왜 제곱을 했어? 2제곱근만 했으니까. 그럼 얘는 왜 바깥 n제곱 했어? n제곱 했으니까. 그럼 원래 숫자가 튀어나온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내가 지금 앞에서 쉬는 시간 전에 여기까지 떠든 이유가 뭐냐면 거듭제곱근의 성질을 정의 내리기 위해 가지고 제약적인 조건을 만든 거라고 결국엔 얘기를 한 건데 여기 써있는 A가 사실 양수였죠? 자, 이걸 먼저 씁시다 그러면 A랑 하나를 더 쓸 건데 B가 있어. A랑 B가 다 누구냐면 루트 안에 들어가는 숫자야. 루트 안에 들어가는 숫자야. 근데 왜 A가 0보다 컸어? 아까 얘기했잖아. 양수일 때에는 거듭제곱근 다시 말하면 n승의 루트 A를 표현할 수 있는 녀석들이 만들어진다 라고 이 그림을 통해서 얘기를 했었죠. 이 B도 마찬가지 뜻이다. 루트 안에 들어가는 숫자야. 자, 그런 다음에 거듭제곱을 하기 위해서 아까 n문자를 둘러 썼는데 m제곱하고 n제곱 기호를 두 개 쓸 거야. 그럼 둘 다 거듭제곱 숫자니까 뭐라고 이해하면 돼? 2 이상의 자연수야. 근데 이걸 또 답답한 게 이거야. 공식만 외우니까 개념 문제를 못 푸는 거예요. 일단 저 빨간색 가로를 친 이유가 뭐야? 공식의 일관성 때문에 제약 조건을 준 거라고 아까 얘기했지? 어떨 땐 생기고 어떨 땐 안 생기면 안 된다고 했잖아. 그래가지고 일단 내가 여기다가 쓴 이 녀석들은 공식이 무조건 항상 성립하기 위한 제약 조건이에요. 그게 공식의 가치가 있거든. 공부하려면 똑바로 공부해. 왜 양수 조건을 줬는지 그림을 잠깐 생각을 하란 말이야. 이 그림. 자, 근데 잘 들어. 내가 아까 이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특징적인 게 뭐냐면 n값이 홀수면 양수건, 음수건, 0이건 n승건 루트 a를 표현할 수 있었죠. 근데 왜 양수라고 제약 조건 걸었어? 이놈 때문이었잖아.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저걸 보고 단편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 쌤! 이 조건이 깨지면은 공식이 성립하지 않네요? 라고 착각을 하시는데 아니라고. n값이 홀수일 때에는 양수건, 음수건, 여기건 다 돼. n승건 루트 a가 돼. 이해됐니? 그러니까 애들이 m하고 n이 거듭제곱 숫자잖아. 루트 안에 들어간 숫자는 무조건 양수라고 암기를 하긴 하는데 다시 한번 그림을 좀 이해하시고 그럼 무조건 A랑 B가 양수일 때만 성립해? 그게 아니라고. 음수일 때도 될 때가 있다고. 언제? n이 홀수일 때는 거듭제곱근을 쓸 수 있다니까? 표시할 수 있다니까? 이해됐니? 자, 그래서 하나 좀 짚고 넘어가야 돼. mn이 홀수일 때 부호에 관계없이 n승을 루트 a 다 쓸 수 있죠? 그렇죠? 이때는 a의 부호에 관계없이 무조건 다 풀 수 있어요. 이거 왜 써지는지 알겠어? 개념 문제 때문이야. 자, 꼭 주의하십시다. 그림과 매칭해서 공부하십시오. 알았죠? 자, 그럼 다시 원래대로 돌아올게요. 이게 첫 번째 나오는 거듭제곱근 공식이고 중학교 3학년 때 바깥제곱의 일반화가 된 거야. 세제곱, 대제곱, 다제곱 다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이렇게 내가 또 답답한 게 있어요. 잘 보세요. 아이고 이거 번호를 안 썼구나. 미안하다. 이거 화살표가 아니네. 상관없어. 자, 이건 알았을 거라고 믿고 지울게 일단. 12불 공식만 설명하면 돼서 할 건 많이 없어 근데. 자, 세 번째 뭐냐면 그냥 순서대로 할까? 니네 중학교 3학년 때 이거 우리 시험 대비할 때 어디였냐? 비산중 기출 문제였나? 대학교 기출인지 기억이 안 나네. 그때 아마 나누기였던 것 같은데 이게 왜 되는지를 설명하는 아이디어가 뭐였어요? 제곱근의 성질이었다. 기억나니?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또 쓸 거야. 과거 얘기 자꾸 하고 있는 거 느껴지죠? 잘 봐라. 이거 증명 이렇게 했어. 얘를 거듭제곱을 했어요. 양변제곱이래. 이 녀석을 그냥 제곱을 했어요. 이 지수법칙에 의해서 루트 A의 바깥제곱, 루트 B의 바깥제곱이 되기 때문에 자, 바깥제곱이면 그냥 루트 안에서 튀어나왔지?
그러면은 a 곱하기 b가 되는데 처음과 끝을 연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루트 a 곱하기 루트 b를 제곱했더니 이 녀석이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이 녀석은 누구의 제곱근이야? 이 녀석의 제곱근인 거죠. 근데 부호가 양수지. 자, 맞나? 자, 그래서 알 거라고 믿고 그냥 식만 쓴다. 알았냐? 자, 따라서 뭐라고 정리를 했냐면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이 녀석의 양의 제곱근이니까 뿔마가 아니라 그냥 루트 ab입니다. 공식화에 썼단 말이에요. 중상코예요. 분수도 있었죠? 똑같았어요, 분모가요.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고등학교 2학년 과정에서 이제는 n제곱근으로 일반화한다니까. 자, 이거 하겠다라는 거예요. n승근 루트 a라고 거듭제곱근이 있어. 그 다음에 n승근 마찬가지로 아이고 공식을 먼저 써야 되는데 잘못 썼네. 자, 색깔 구분지어서 써줄게. n승근 루트 a랑 n승근 루트 b를 곱했어. 그럼 이것도 그냥 합쳐도 돼. 누가 되는 거야? n승근 루트 ab가 되는 거야. 난 중학교 3학년 때처럼 합치면 돼. 자, 근데 조심해라. 외우긴 하셔요. 근데 중3이랑 똑같네? 라는 수준에서만 넘어가면 큰일 나는 거라고. 알겠지? 공식만 외우고 넘어가는 날이 아니야, 오늘은. 공식 설명하는 거 20분도 안 했어, 지금. 20분 끝날 때까지. 지금 개념 설명은 40분 넘게 했다. 알겠지? 이건 아는 건 아는 건데, 자, 왜 되는지는 잘 알 거예요. 증명 방법 똑같아. 거듭제곱을 해. 중상과 왜 써주는지 알겠니? 똑같다라는 걸 좀 배우시고. 아까 이제부터 했잖아. 이번엔 n제부터 한 거야. 그럼 똑같이 이 녀석의 n제곱, 이 녀석의 n제곱 되는 건데 그게 여기 있죠. n승분인 거를 n제곱하면은 원래 숫자가 표현하고 그러지. 원래 숫자가 자 한번 써줄게 그냥. 요거를 n제곱하고 요거를 마찬가지로 n제곱을 한 거죠. 저거 a 되고 b 되는 거 알겠어요? 적어도 저거 파란색 2번. 이게 자 보면 ab가 되는 거. 자 또 말로 합시다. 이 녀석을 n제곱 했더니 새로운 숫자가 만들어졌네. 그러면 이 녀석은 새 숫자의 n제곱근인데 양수인 거야. 똑같지? n으로만 바뀐 거야. 자, 따라서 자 위에 게 성립한다라고 바로 적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분수도 있는데 과정이 똑같으니까 얘는 그냥 식만 쓰고 넘어가자. 자, 3번, 3번 그냥 합쳐서 쓰자. 자, 분수도 똑같아. n승은 루트 a, n승은 루트 b 분수고죠. 얘도 중학교 3학년 때 합쳤죠? 얘도 증명 방식이 똑같으니까 얘는 결과만 하자. n승은 루트 b분의 a라고 그냥 얘도 합쳐도 상관이 없어요. 됐습니까? 무슨 말하는지.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이건 좀 처음 하는 거니까 잘 봐요. n승근 루트 a가 있는데 이 녀석을 잘 보세요. 아까 지수 거듭제곱이 n값을 쓴다 했잖아. 일로 와봐. n 거듭제곱한 거는 자기 자신이 튀어나와. 근데 다른 거듭제곱을 해서 이런 건 어떻게 될까? 이것도 한번 확인해보자. 자, 얘는 어떻게 할 거냐면 확인을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결과를 써줄 거야. 얘는 중학교 3학년 때 루트 계산 방식이 다 증명했던 게 제곱근의 성질이었단 말이야. 지금도 똑같아요. 이 녀석도 제곱근의 성질을 거듭제곱근의 성질을 써가지고 계산을 하는데 자, 이렇게 하기로 잘 보시오. n승근 루트 a를 a에 지금 써있는 게 요거지. 이해됐니? 이제 요거를 n제곱을 해봐. 손바닥에 n제곱이에요. 잘 들으세요. m하고 n은 누구죠? 지수인데? 자연수죠? 생각? 자연수의 지수 법칙은 중학교 2학년 때 했다? 지수끼리 곱하기다? 이거 공식이었다? 위치 바꿔도 됐지? 맞냐? 바꿀게. 그럼 n승근 루트 a의 n제곱에 m제곱으로 바뀐다고. 잘 봐. 그러면 이거는 가로 안에 있는 거는 저거잖아. 그럼 어떻게 돼? a의 n제곱 되죠? 이거 전체가 a로 바뀌잖아. 네. 그럼 앞하고 끝을 봐봐. 점선을 n제곱 했더니 새 숫자가 만들어졌네. 점선은 새 숫자의 n제곱뿐이네. 근데 또 부호가 양수야. 이해됐니? 그러면 정리해보자. 점선 밑줄 친 게 요거죠. 요거. 그럼 요걸 뭐라고 쓰는데? 누구의 n제곱근이야? a의 n승의 n제곱근이야. a의 n승의 n제곱근이야. 그럼 루트 쓰고 n승근 쓰라고 했잖아.
이해됐어? 네. 그러면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바깥제곱인 게 루트 안으로 들어가도 돼. 이건 안 해봤지. 중학교 3학년 때 따로 공부했잖아. 바깥제곱 안에제곱 따로 했잖아. 근데 A가 양수이면서 지수가 짝수건 홀수건 상관없이 양수일 때는 바깥제곱이나 안에 거 제곱이나 계산이 똑같아. 근데 이게 니네가 중학교 3학년 때 이미 했어. 이거랑 답이 똑같죠? 예. 똑같죠? 그게 이유가 사실 여기서 이제 요것의 스페셜한 하나의 케이스 중에 하나인데 양수잖아. 오케이? 양수일 때는 짝수 제곱이건 홀수 제곱이건 무조건 같아. 그 중에 니네가 중3 때 2제곱일 때만 한번 해봤을 뿐인 거야. 계속 얘기하지만 중학교 거, 고등학교 거 확장하고 있는 거야. 중학교 때는 따로 공부한 것처럼 니네가 이해를 했지만 A가 양수라고 제한 조건을 걸었을 때에는 이 녀석이 짝수 제곱이건 홀수 제곱이건 바깥 제곱, 안에 거 제곱은 결과가 똑같아. 뭐 니네한테까지 좋은 거야. 굳이 따로 암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계산이 똑같으니까. 뭐 좋은 거지 뭐. 알겠죠? 자, 그렇게 확인이 되고요. 마지막. 2개 남았어. 1억. 몇 번이냐? 5번이냐? 4번이죠. 5번이지? 4번 남았는데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잘 보세요. 자, 이번에 NP 승분 루트 A의 NP요. 자, 여기 있는 P도 지수다. 똑같이. 거듭제곱 숫자야. 자, 근데 얘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얘도 확인하고 우리 결과 한번 얘기해볼까? 얘도 증명 똑같이 어떻게 하냐? 거듭제곱으로. 거듭제곱 밖에 없어. 증명이. 자, 그럼 이렇게 합니다. 얘는 A의 N승근 루트 A의 M승이라는 녀석을 그냥 이해만 하면 돼. 꼭 저렇게까지 해오라고 해서 이해하지 마시고 그냥 계산 과정 자체에 대한 이해만 하면 돼. 얘를 NP제곱 됐니? 자, 근데 니네가 알고 있는 거에 따르면 이거 지수의 곱셈이거든. 그럼 중학교 2학년 공식에 따르면 거듭제곱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n승분 루트 am의 n제곱의 p제곱이라고 거듭제곱의 거듭제곱으로 바꿀 수 있지. 자, 근데 이거 뭐이니? n 똑같잖아. 요거 튀어나오겠죠? 그러면은 a의 m승 튀어나오고 그것의 p제곱이야.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나? 다 거듭제곱 증명이야. 자, 그럼 또 반복제곱이야. 얘를 거듭제곱 했더니 얘가 만들어졌잖아. 그러면 n승을 루트 am의 am은 이 녀석의 몇 제곱근이야? np 제곱근이 되는 거야. 그게 여기 써있지. 그럼 누구랑 같은 거냐면 n승근 루트 a의 m. 그게 여기 있잖아. 둘이 같아요. 자, 이해만 하시면 되고, 그럼 계산하는 논리는 뭐냐면 이런 거야. 6승원 루트 A의 세제곱을 계산하고 싶죠. 맞아요. P가 지수의 공약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거 3으로 약분되지. 예. 이거 3 곱하기 2잖아. 그러면 이게 약분해서 2승원 A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건데 2는 생략한다고 하지 않았냐 아까? 예. 그래서 그냥 루트 A가 답이다. 쓰는 건 안 어려워. 공식은 쉽다니까. 되는 게 왜 되는지가 중요한 거야. 마지막. 자, 보세요. 2분. 자, 아까 이중으로 비스무리한 거 뭐 있다 그랬는데 그거 할 거야. 1분 35초. 조용히 해봐. 나한테 압박감을 주지 마. 자, 계산해 봅시다. 얘도 확인을 두 가지로 할 건데요. m승분 루트 n승분 루트 a가 있는데, 자, 이 녀석도 마찬가지로 뭐를 할 거냐면 mn 제곱을. 자, 보세요. 이거 지수의 곱셈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되지. 예. n승분 루트 a의 n승의 n제곱 이렇게 돼. 예. 그러면 n 똑같으니까 누가 튀어나와? 요거 튀어나오겠지. 예. 이해됐어? n승분 루트 A의 n승이니까 또 튀어나오죠. 그렇지. 이해됐어? 예. 그래서 그냥 루트 A가 튀어나와. 자, 이렇게 되지. 아. 결론은 뭐냐면 이 녀석을 mn 제곱했을 때 세 숫자가 만들어졌잖아. 결국은 이 녀석은 누구의 A의 mn 제곱이 되는 거야. 예.
이해되니? A의 mn 제곱근. 그럼 쓸 때 어떻게 쓰면 돼? 그건 A가. A의 mn 제곱근이니까 mn 승근 루트 A가 되는 거야. MN 승근. 됐니? 그러면 이건 어떻게 적용하는 거냐면 이중분호처럼 생겼죠? 거듭 제곱 숫자가 있으면 둘이 합쳐서 쓸 수 있어. 단 루트가 하나 어떻게 돼? 사라져야 돼. 하나 더 있어. 똑같아. 하나 더 있어. 10시간 듣는데. 내가 이래서 쉬는 시간을 안 하려고 한 거지. 근데 자, 하나만 하면 돼. 얘들은 나중에 하면 되니까. 자, 하나 더 있어요. 이번에 뭐 하냐면 저 녀석을 n하고 m의 위치를 바꿔. 예? 똑같지 않아요? 하나가 더 만들어줘. 뉘앙스상 똑같아질 것 같아. 자, 이 녀석을 이번에 마찬가지로 nm제곱을 해봐. 그러면 어떻게 돼? 뭐가 더 n 승근 m 승근 루트 a에 자, 이것도 지수의 곱셈이니까 어떻게 되냐면 자, N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되는 거 알겠어요? 예. 그러면 얘랑 얘랑 똑같으니까 이렇게 튀어나오지. M 루트. 그렇지. 방식 똑같은 거 알겠어요? 이렇게 되는 거. M으로 되니까 그냥 그러면 a가 돼. 그러면 이 녀석은 a의 mn 제곱근이 되는 거야. A에는 이해됐어요? a의 mn 제곱근이 그럼 따라서 어떻게 돼? 얘랑 똑같아지. 예. 그럼 위치가 어떻게 되는 거야? mn이었지? m이랑 mn이랑 같다. 이걸로 똑같아. 그래서 공식 하나가 더 만들어져. N N 승근 루트 A. 자, 이렇게 바뀌는. 자, 됐나요? 고생 많으셨습니다.